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시드니 기술지원센터에서 클라우드 지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열입니다. 본 세션은 이제 AWS 서포트에서 제안하는 멋진 클라우드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크게 세 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아키텍처 설계 시 알아둬야 할 것들, 그리고 주요 장애별 대응 방법, 그리고 AWS 서포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에 캠핑카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비수기라서 캠핑카도 굉장히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고, 반지의 제왕 세트장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멋진 자연들, 호수, 산, 스키장, 이런 멋진 자연들을 많이 구경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날 한잔하고 다음날 해장라면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 이외에도 안타까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일어난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서진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왼쪽 상단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진 당시의 사진이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 있는 성당인데 이렇게 거의 완파 상태로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과 이제 극명히 대비되는 오른쪽의 상업용 건물은 이제 전혀 부서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이 두 건물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내진 설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이렇게 이제 큰 지진이 발생했지만 버틸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중간의 건물은 안타깝게도 내진 설계 부재로 이렇게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AWS 위에서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WS 아키텍처 설계 시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설계 시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올해 3월에 전 세계 AWS 서포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고객이 아키텍처 설계 시에 가장 어떤 부분들을 많이 놓치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은 서비스 리밋,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부분은 고객이 제품의 스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로는 이제 모니터링의 부재 혹은 모니터링을 부실하게 해서 장애를 키운다. 예, 요렇게 이제 세 가지 답변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요 세 가지 답변을 중심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밋입니다. 저희 리밋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서비스 리밋이 있고, 그리고 API 리밋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리밋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AWS 서비스들은 이제 계정별, 리전별 리밋이 존재합니다. 가령 뭐 EC2 인스턴스 대수라든지 EBS 용량이라든지 혹은 코드 디플로이에서 동시 배포 개수라든지 아니면 람다 펑션 동시 실행 개수 등등이 있는데요. 이 리밋 도달 시에 추가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불가능해서 이제 급증하는 사용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밋 인크리즈를 미리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요청을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좀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리밋 증가에 최소 1영업일 이상 정도 소요가 됨으로써 사전에 이제 리밋 증가 요청을 하셔서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리밋이 계속 이제 도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히 리밋이 증가가 필요해서 케이스를 올리면은 이제 당일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밋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증가 요청을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API 리밋입니다. 예, 이제 AWS의 모든 기능들은 API로 제공이 되어 사용자가 API를 이용해서 리소스 관리, 즉 뭐 생성, 수정, 삭제 혹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API 역시 이제 저희가 문서로 따로 API 리밋이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각 API별 리퀘스트 레이트 리밋이라고 해서 초당 혹은 1분당 호출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많은 API 호출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호출에 실패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이제 다른 제품에서 API 스로틀링 현상이 나타났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폴링이라든지 retries or batch processing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calculating the sleep interval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서드 파티 모니터링 툴을 쓰실 때 디스크라이브 콜을 과다하게 날려서 이렇게 스로틀링 리밋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서드 파티 모니터링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밋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제품별 고려 사항입니다. 네, 먼저 EC2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쓰고 계신 제품인데요. 이 경우 이제 EC2를 이용하실 때 단 한 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더라도 오토 리커버리 설정 혹은 이제 인스턴스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이제 위치를 시켜서 장애 발생 시에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교체되도록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장애 발생 시에 이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옵스팀이나 엔지니어들은 이제 자동으로 장애가 복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건데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 멀티 에이지를 구현하셔서 에이지의 페일리어 발생 시 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마 에이지가 페일리어 하겠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뭐 대홍수나 자연재해의 경우로 이제 페일리어가 언제든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시드니 리전에서도 한번 발생했었고요. 그때 멀티 에이지 구현이 제대로 되어 있었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에이지가 이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해당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고객을 지원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싱글 에이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은 무조건 멀티 에이지 구현을 하셔서 이렇게 장애를 방지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S3입니다. 네, S3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애플리케이션이 S3에 초당 이제 100회 이상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순차적 키 이름 대신에 해시키, 그러니까 임의성을 가진 키를 사용을 하셔서 파티셔닝을 해주시면 갑자기 리퀘스트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성능 저하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S3 앞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여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는 이제 리소스들을 코드로 관리를 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라고 하죠.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작동 원리가 내부적으로 막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용자의 요청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나 EC2 인스턴스 10대가 필요해. 그러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그 EC2 API 엔드포인트에다가 EC2 인스턴스 10대 생성 콜을 이제 날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리소스들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스택에 특정 종류의 리소스가 많을 경우에 API 호출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리소스 생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이나모DB 테이블을 한 스택에 뭐 수십 개를 갖고 있다든지 혹은 EC2 인스턴스 그것도 수십 개를 이제 한 스택에서 갖고 있을 경우 이렇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Depends on 속성을 사용하셔서 리소스 간의 생성 순서를 정해주시면은 이런 이제 API 스로틀링으로 나타나는 리소스 생성 실패나 삭제 실패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제품으로는 엘라스틱 빈스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라스틱 빈스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헬스 체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객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헬스 체크가 실패할 경우에 당연히 자동 복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엘라스틱 빈스톡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관리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일임을 하고 있고, 헬스 체크는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의 환경 상태를 바꿔 만약에 이제 장애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지만 와스를 재시작하거나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등의 복구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만약에 ELB 헬스 체크가 실패해서 그때 이제 인스턴스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 그 환경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헬스 체크 설정을 EC2에서 ELB로 변경을 하시면 ELB 헬스 체크 실패 시 이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교체되어 자동적으로 장애가 해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스웍스입니다. 옵스웍스도 많이 쓰시는데요. 옵스웍스는 기본적으로 오토 힐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 힐링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들이 5분 이상 옵스웍스 퍼블릭 엔드포인트와 통신에 실패할 경우에 이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여 인스턴스를 스타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토 스케일링 오토 힐링 그룹이 이네이블 된 레이어에 인스턴스들을 엄청 위치시켰는데 이런 인스턴스들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고 만약에 이 프라이빗 서브넷이랑 연동된 넷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그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인스턴스들은 전부 통신 불능에 빠져서 이제 옵스웍스 퍼블릭 엔드포인트 통신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5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모든 인스턴스들이 자동으로 이제 스탑 앤 스타트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오토 힐링이 디세이블된 레이어에 인스턴스를 배치하실 경우에 넷 인스턴스의 장애 발생 시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인스턴스들이 단체로 재부팅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인스턴스 수십 대가 한꺼번에 재부팅이 돼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오토 힐링을 켜주시거나 꺼주시면은 이러한 이제 다른 제품 넷 인스턴스의 장애로 인해서 단체로 이제 재부팅이 되는 현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품별 아키텍처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대표적인 서비스들에 대해서 짚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각 제품별 문서를 보시면은 그 왼쪽에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서가 항상 있습니다. 그 컨시더레이션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더욱더 이제 제품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장애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니터링입니다. 요즘 이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클라우드 와치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구축하고 계시는데 이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에 대해서 놓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 이제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예정일 경우 이제 알람과 수정 지침을 이렇게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그 콘솔 제일 위에 요 종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요게 이제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 아이콘이고 요걸 클릭하시면은 지금 오픈 이슈 그리고 스케줄된 변경 그리고 기타 알람 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걸 통해서 기존의 이메일로 날라오던 인스턴스 리타이어 공지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를 SNS 등의 제품들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메일이나 SMS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슬랙 채널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아키텍처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보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요 장애별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EC2,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ELB 중에서도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EC2입니다. EC2 사용 시에 만날 수 있는 운영 이슈로는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태 확인 이슈, 그리고 인스턴스 자동 재시작 이슈,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상태 확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 상태 확인 이슈가 있는데 이 EC2 상태 확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확인과 인스턴스 상태 확인이 있고요. 이제 시스템 상태 확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물리적 호스트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전원 이슈가 생겨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상태 확인 이슈는 인스턴스 내부에서 이슈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이제 시스템 상태 확인 실패나 잘못된 네트워킹 또는 스타트업 구성, 혹은 이제 메모리가 완전히 다 차거나 디스크가 다 차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커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인스턴스 상태 확인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상태 확인의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를 재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 스토어의 데이터는 손실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인스턴스 재시작이 먹히지가 않는다면 AMI를 만들어서 이제 인스턴스를 재생성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워치 알람에서 이제 오토 리커버리를 활성화를 하시면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턴스 상태 확인 이슈가 발생 시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체제 단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재시작하거나 혹은 인스턴스를 이제 리부팅을 하면서 이제 이슈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스턴스를 재시작을 했는데 인스턴스가 안 올라온다, 다시 이제 인스턴스 상태 확인이 실패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먼저 루트 볼륨을 인스턴스에서 분리를 해주십시오. 분리하기 전에 물론 인스턴스 멈춰 주시고요. 루트 볼륨을 인스턴스에서 분리하고 나면은 요 볼륨을 이제 다른 인스턴스의 데이터 볼륨으로 연결한 후에 이제 설정 파라미터를 변경하든지, 혹은 디스크가 풀이 됐으면은 그 부분을 좀 필요 없는 파일을 제거를 해주신다든지, 혹은 이제 기타 등등의 OS 이슈가 있을 경우에 이런 OS 이슈를 해결하셔서 요거를 다시 떼서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인스턴스에 루트 볼륨 인스턴스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재시작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예정된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EC2 콘솔에 보시면 왼쪽에 이벤트라는 탭이 있는데 그 이벤트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아까 설명드린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에서 이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된 이벤트, 가령 하드웨어가 리타이어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재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OS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혹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크래시가 발생해서 이제 인스턴스가 재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스턴스의 로그를 확인해서 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로그라든지 D메시지라든지, 혹은 윈도우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유저가 이제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인스턴스, 리부트 인스턴스 콜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콘솔에서 여기 보시면 리부트 인스턴시스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어떤 IAM 유저나 어떤 롤이 이제 리부트 인스턴스 콜을 날렸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인스턴스 생성 이슈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는데 이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바로 터미네이트 되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인스턴스 생명 주기를 살펴보자면 사용자가 인스턴스를 런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펜딩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펜딩 상태에서 이제 그 인스턴스의 각종 이제 리소스들이 생성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스턴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EBS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IP라든지 프라이빗 IP라든지 등등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리소스들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EBS 리밋이 다 찼거나 혹은 IP 스페이스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러닝 상태로 가지 않고 바로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리밋을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리밋을 보통 리밋 이슈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이슈고, 그래서 이제 EC2 콘솔 왼쪽에 리밋이라는 페이지로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EBS 볼륨 리밋을 초과한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 서포트 센터에 EBS 리밋 인크리즈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AMI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생성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재생성해 주시고요. 이는 이제 인스턴스가 종료된 원인은 또 EC2 콘솔이나 혹은 CLI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EC2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운영 이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인스턴스 생성, 그리고 이제 스케일 인 아웃 실패하는 경우, 혹은 이제 클라우드 와치 알람을 설정했는데 알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인스턴스 생성 이슈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원인으로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해당 런치 컨피규레이션에서 사용한 시큐리티 그룹이라든가 EC2 키페어가 지금 삭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해당 정보로 이제 인스턴스 생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새로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생성하셔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새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이용하도록 변경을 하시면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역시 각종 리밋 도달입니다. 리밋 때문에 많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 이제 인스턴스 개수 리밋이라든지 EBS 볼륨 리밋이라든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리밋에 이제 문제가 리밋이 꽉 차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의 콘솔, 여기 콘솔에 보시면은 이제 이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책으로는 서포트 센터에 리밋 인크리즈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스케일 인아웃이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는 서스펜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요 서스펜디드 프로세스에다가 이런 이제 각종 프로세스들을 추가시켜 주시면은 말 그대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해당 프로세스들은 일시 정지를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만약에 런치나 터미네이트를 서스펜디드 프로세스에 추가를 하셨고 이제 실수로 깜빡을 해가지고 다시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일 인 아웃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콘솔에서 서스펜디드 프로세스를 제거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마지막 스케일링 이벤트로부터 쿨다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스케일링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콘솔에서 여기 디폴트 쿨다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쿨다운 타임이 길지 않은지 확인 후에 다시 이제 적절히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라이프 사이클 훅을 설정을 하였으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된 후에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스케일링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인스턴스가 생성되다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끝나고 나서 신호를 보낼 때 저희 CLI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Complete Life Cycle Action CLI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를 한번 로그를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인스턴스가 지금 존재할 경우에는 SSH로 접속을 하셔서 직접 한번 CLI를 호출을 해보셔도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이슈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인, 마지막 원인으로는 역시 이제 인스턴스 리밋에 도달했을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해결책으로는 필요 없는 인스턴스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리밋 인크리즈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 유형으로는 클라우드 와치 알람 설정의 이제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와치 알람은 기본적으로 consecutive period 설정 값만큼 연속으로 threshold 임계점을 넘어서야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threshold가 6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제 모두 60을 넘어서서, 그래서 알람의 이제 다섯 번째 데이터 포인트 이후에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도 비슷한 부하가 일어났으나 이 10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60이 넘지 않아서 11번째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1번째, 12번째, 13번째에서는 모두 임계점을 넘어서서 알람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1번째에도 부하가 높았는데 왜 알람이 발생을 안 했냐 이러면은 먼저 이제 스레숄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스레숄드를 과거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하셔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제품으로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ELB 그 중에서도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서 만날 수 있는 운영 이슈로는 첫 번째로 HTTP 500 에러가 있고, 그리고 인스턴스가 아웃 오브 서비스가 되는 경우, 세 번째로 헬스 체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먼저 500 오류입니다. 많은 500 오류들이 있지만 오늘 세션에서는 502, 그리고 503, 그리고 504 에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2 배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인이 백엔드 인스턴스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ELB에 했는데 그 응답을 ELB가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의 WAS 로그를 참조하셔서 응답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응답이 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센터에 케이스를 오픈해 주시면은 저희 엔지니어가 같이 이제 트러블 슈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500 에러는 503인데요. 서비스 unavailable.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가 단 한 대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ELB는 503 에러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해결책으로는 새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셔서 인스턴스를 등록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는 있는데 모든 인스턴스가 이제 헬스 체크에 실패를 해서 언헬시 상태에 빠질 경우에 또 503 에러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헬스 체크 설정 점검으로 헬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헬스 체크 설정이 잘 되어 있으나 시큐리티 그룹 등 VPC 이제 설정에 이슈가 있어서 그 인스턴스와 ELB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리퀘스트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503 에러를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예상된 피크 트래픽, 가령 이제 게임을 새로 런치하는 날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빨리 프리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 프리웜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미리 이제 프리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ELB 내부에서 스케일링 시간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수분 내로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서포트 센터에 이제 긴급으로 최대한 높은 프라이어티로 케이스를 오픈해 주시면은 저희 쪽 엔지니어가 이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00 유형으로는 504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먼저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스턴스의 요청 처리 시간이 ELB 타임아웃 시간보다 이제 길어서
길고,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에 보시면은 HTTP 코드 ELB OXX가 있고 레이턴시 매트릭이 있는데 요 두 매트릭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 CPU 유틸라이제이션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게 높으면은 새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API 등 외부에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에 이 디펜던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디펜던시에 뭐 요청을 보냈다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디펜던시, 뭐 RDS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아니면 외부 API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인스턴스가 ELB 요청을 닫을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백엔드 서버에서 Keep Alive가 비활성화됐을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서버에 Keep Alive 옵션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Keep Alive의 타임아웃은 ELB 타임아웃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500에러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인스턴스 아웃 오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ELB 콘솔에 가시면은 로드 밸런서를 클릭하시고 여기 인스턴스 탭에 보시면은 인스턴스의 상태, 그리고 뭐 인스턴스의 에이지 등등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러스에 아웃 오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ELB에서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원인으로 인스턴스가 이렇게 이제 요 I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제 왜 아웃 오브 서비스가 되었는지 뜨는데, 이게 인스턴스가 스탑된 상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재시작을 하셔서 인스턴스를 추가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를 이제 등록을 하였는데 인스턴스 등록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뜰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가 최근에 추가되었을 경우에 현재 등록 진행 중이며 짧은 시간 이내로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서포트 센터에 케이스를 오픈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AWS 서비스 헬스 대시보드를 참조하셔서 ELB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인스턴스가 이제 헬스 체크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아웃 오브 서비스 상태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릴 헬스 체크 이슈 해결 방법과 동일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원인으로 헬스 체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헬스 체크가 실패하는 원인이 있는데, 먼저 헬스 체크 타겟 페이지가 200 이외의 HTTP 코드를 반환할 경우에 헬스 체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HTTP 302 리다이렉트를 반환해서 ELB가 이 인스턴스가 헬스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헬스 체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헬스 체크 타겟이 HTTP 200 코드를 정확하게 반환하도록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헬스 체크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 제 시간 이내에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백엔드 서버의 Keep Alive 활성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역시 타임아웃 역시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헬스 체크 페이지에서 만약에 외부 디펜던시에 연결 테스트를 한다면, 예를 들면 RDS에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다면 이런 부분 또한 점검을 해주시면 한번 원인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ELB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저희의 대표적인 제품인 EC2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ELB에 대해서 한번 주요 이슈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본 세션의 마지막 섹션으로 간단하게 AWS 서포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AWS 서포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전 세계의 AWS 서포트 직원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고객께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꼭 영문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한국어 가능 엔지니어들 역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이제 최대한 한국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지원 포럼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 플랜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베이직, 디벨로퍼, 비즈니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AWS를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서포트 플랜을 가지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나머지 서포트 플랜을 이제 구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디벨로퍼 이상부터 서포트 기술 지원 케이스를 오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상부터는 이제 이메일뿐만 아니라 전화나 채팅으로 엔지니어에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담 기술 지원 담당자,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붙게 되고 그리고 인프라 이벤트 관리라는 이제 서비스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프로모션을 하거나 새로 게임을 런치하거나 새로 서비스를 런치하거나 할 때 저희 쪽 전담 이제 제품별 지원 엔지니어들이 해당 고객에게 완전 데디케이트가 되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포트 플랜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좀 많은 고객께서 헷갈려 하셔서 한국어 케이스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저희 서포트 콘솔인데요. 여기 서포트 콘솔에서 왼쪽에 크리에이트 케이스로 가시면 이렇게 기술 지원 케이스 혹은 뭐 리밋 인크리즈 혹은 빌링 관련 케이스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어 선택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일단 이럴 경우에는 제목에 이렇게 이제 코리안 케이스라고 앞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바로 이제 그 인계가 되어서 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처음에 영문 엔지니어가 잡았는데 이 케이스가 한국어로 열렸는지 중국어로 열렸는지 일본어로 열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동아시아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라면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코리안 케이스라고 붙여주시면은 엔지니어들이 쉽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국어 가능한 엔지니어에게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디스크립션에 장의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서포트 랭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랭귀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가 있는데 그냥 영어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한국 엔지니어에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컨택트 메서드라고 이제 세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비즈니스 이상부터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디벨로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케이스만 지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급하지 않은 케이스라면은 한국어로 작성을 해주시고 요 웹 이메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한국 엔지니어에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굉장히 급한 케이스, 지금 서비스 프로덕션이 다운됐을 경우에는 일단 가급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방법은 이 제목이나 디스크립션을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영어는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스턴스가 다운이 돼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 좀 확인을 하고 복구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이제 만약에 영어로 짧게 적으면은 뭐 my EC2 instance down y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히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여기서 채팅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그런 이제 카카오톡 같은 채팅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서 엔지니어와 같이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짧게 영어를 그냥 영어 단어만 나열을 하셔도 저희 엔지니어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셔서 이렇게 여시면은 긴급하게 이제 지원이 필요할 때 좀 빨리 엔지니어에게 연결이 되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한국어 케이스 올리는 방법 및 AWS 서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세션의 마지막이고 이제 지금까지 세션 많이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기 전에 AWS 서밋 모바일 앱이나 이제 모바일 앱과 QR 코드를 통해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 서밋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WS 서밋 해시태그로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의 이제 행사 소감을 또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 이외에 모든 발표 및 이제 녹화 동영상은 AWS 코리아 공식 소셜 채널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가 될 예정이므로 이제 놓치신 세션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술 지원 엔지니어 조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